자, 너무 누가 자 봅시다. 120페이지 수사. 자 그래서 수사는요 여러분들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수사라고 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말에서 숫자를 나타내주는 게 수사만 있어요? 뭐도 있어요? 수관형사도 있죠. 자 그래서 수사는요 여러분들 수사랑 수관형사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양수사랑 서수사가 있는데 양수사랑 서수사는 각각 수량을 나타내는 거랑 순서를 나타내는 걸로 나뉘죠. 자 그래서 정수, 부정수 요거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 그냥 요 표시해 주는 거 요거만 좀 알고 있으면 되죠. 자 하나 둘 셋 넷 1 2 3 4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제1, 제2, 제3, 제4 이런 것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양수사랑 서수사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그냥 보면 되고 요런 것도 좀 특이합니다. 수사가 부사어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사과를 하나 먹었다 라고 하면 얘가 좀 웃긴 게 여러분들 지금 조사 없이 그냥 뭐로 쓰인 거야? 수사로 그냥 쓰인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이 하나가 뭘 꾸미고 있어 지금 뒤에 서술어를 꾸미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장 성분을 따지면 얘는 무슨 문장 성분이라고 할 건데 라고 얘기하면 얘는 부사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사가 이제 부사어의 성격을 이제 좀 가지고 있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오케이 용언 봅시다. 자 용언할 때 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한자로 따지면 쓸 용자고요. 왜 용이라고 붙어 있어? 얘는 무슨 형이 있기 때문에? 활용형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용언에 어간과 엄이 있으면 어간의 뜻이 뭐예요? 활용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어간의 뜻은 용언을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죠. 용언을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을 뭐라고 하는 거야? 어미라고 하는 거죠. 어간과 어미. 그렇죠? 자 그래서 어간과 어미를 가지고 있는 품사는 뭐랑 뭐? 동사랑 형용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동사는 뭘 나타내는 거야? 밑에 주어의 주체 동작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형용사는요 사람 또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요. 자 동사는요 자동사와 타동사 이렇게 나뉘죠. 자 그래서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 그 다음에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죠. 자 다음 성상형용사와 지시형용사가 있습니다. 성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질 상태를 말하죠. 지시형용사가 있는데 우리 지시어라고 해서 지시하는 말이 있어요. 지시하는 말이 뭔데? 이, 그, 저 이런 것들이 이제 무언가를 지시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그, 저가 붙어있는 말들이 전부 뭐야? 품사마다 있습니다. 지시부사도 있고요. 지시형용사도 있고 지시관용사도 있고 지시대명사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 그, 저가 붙어있는 거죠. 그러면 지시형용사는 뭔데?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가 지시형용사에 해당하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요거 이거 없구나. 여기 좀 적읍시다. 용언의 종류 해가지고 동사, 형용사 구분. 자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 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근데 이거 이제 항상 생각의 순서를 따집시다. 가장 제일 첫 번째로는 뭐부터 따져야 될까요? 순서가 뭘 따지는 게 우선일까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우선입니다. 걔가 일단 첫 번째여야 돼. 알겠죠? 는 니은이야.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왜 그러냐면 명령형은요 우리가 평소에 잘못 쓰는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명령형으로 잘못 쓰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야. 뭐 행복하자 건강하자 이런 것처럼 행복해라 건강해라 그렇죠.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기준은 는 니은이 일단은 첫 번째여야 돼. 생각의 순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여야 할까요?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입니다. 자, 의도나 목적을 나타낸다. 이거 무슨 문장일 때 쓰는 거야? 이어진 문장일 때 쓰는 거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일 때. 자, 그래서 뭐뭐 하러 또는 뭐뭐 하려고 이런 것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명령형이랑 청유형 어미죠. 뭐뭐 라 또는 뭐뭐 하자. 자, 그래서 얘네 이제 OX 가지고 우리가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데 웬만하면 2개 이상은 써봐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이제 조금 수준이 높아지면 이런 것들 있죠. 동사랑 형용사의 구분이 쉽지 않은 거. 자, 모자라다는 그러면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뭐라고요? 형용사죠. 일단 야 근데 돈이 좀 모자란다. 니은 붙는데 맞지? 니은 붙지만 얘를 가지고 명령이나 의도로 만들어봐. 나 돈이 모자라려고 미용실에 갈 거야.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야 우리 돈이 모자라자.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구분이 쉽지 않은 예시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 뭐냐면 는 니은은 붙는 것 같은데 형용사인 애들이야.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있다가 있습니다. 얘는요 90% 이상 형용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다음부터는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 다른데 동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 형용사인데 그냥 동사적 용법으로 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책이 여기에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야 지금 형용사로 쓰는 거죠. 근데 너 거기 있어라 라고 하면 뭐야? 말 돼요 안 돼요? 되지. 형용사면 어라가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말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요 동사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또 때로는 어떤 학자들은 그냥 동사적 용법이다 라고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대체로 명령형 어미가 붙는다든지 또는 그럼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책 이거 현재 시제 관형사 영어이잖아. 현재 시제 관형사 영어이 형용사에는 는이 아니라 뭐가 붙어야 돼요? 은이 붙어야 되거든. 예쁜 꽃이 있다. 은이 붙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전부 뭐야? 동사적 문법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생각해봐봐. 이게 사람들이 동사적 문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있다가 분명히 형용사고 의미도 똑같지. 근데 여기 책이 있다라고 하면 형용사인데 있는 책이라고 하면 또 안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이다.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는요. 얘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 문장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문맥을 보고.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아 잠깐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표시만 좀 합시다. 품사통용. 품사통용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똑같이 생긴 단어인데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고 또는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고 감탄사로도 쓰이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품사 통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사랑 형용사가 품사가 통용인 애들 아까 있다고 있었지. 또 뭐도 있습니까? 박다도 있습니다. 빛이 밝다라고 하면 품사 뭐야? 형용사. 날이 밝는다 라고 하면 품사 뭐야? 동사가 되겠죠. 얘는 명확하게 뭐 용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형용사 동사 해가지고 애초에 뜻이 다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사용되는 상황이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다음 본용어이랑 보조용어로 갑시다. 이게요, 여러분들도 작년에 저기 맞춤법을 안 해가지고 사실은 이 본용어, 보조용어 진짜 골 때리거든요. 외국인들이 한국어 배우면서 띄어쓰기 배우는데 본용어, 보조용어 배우다가 멘탈 나가는 거 내가 여러 봤습니다. 내가 그 자주 보는, 내가 전에 얘기한 적 있나? 저기 그 가끔씩 내 이렇게 인스타 릴스 같은 게 넘기다 보면 뜨는 러시아 출신 사람인데 한국말 엄청 잘한다고 내가 얘기한 적 있어? 없어요? 그분이 한국 외대 교수인가 그렇거든? 나랑 나이가 비슷한가 그런데 진짜 말도 안 돼. 그냥 진짜 와 저 한국말 어떻게 저렇게 구사하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은 구성하다, 구축하다 뭐 이런 비슷한 그 의미의 다른 한자어들 있잖아. 이 한자어들이 각각 어떤 문장에서 적절한지까지도 다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엄청 섬세하게 이제 한국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러시아에 있는 책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하다 띄어쓰기에서 막힌 거야. 본용어나 보조용어의 개념은 아는데 어떨 때 띄어쓰고 어떨 때 붙여 쓰는 게 가능한지를 찾는데 가능한 경우 조건 그래가지고 그 톡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국립국어원 톡이 있어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 맞춤법 뭐가 맞는지 원리가 뭔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용어가 보조용어는 어떨 때 붙일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붙일 수 있는 조건 해가지고 쫙 이렇게 나오는 거야. 거기서 이제 멘탈이 나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용언의 어감이 단음절일 때랑 다음절일 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합성 용언이냐 단원 단일어이냐 할 때 또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본용어가 보조용어니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면 또 다르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원래 본용어가 보조용어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인데 붙여 쓰면 허용하죠. 그래서 이 붙여 쓰는 걸 허용하는 이 조건 중에서 교과에 자주 나오는 것들 있죠. 걔네들을 오늘 좀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본용어가 보조용어는요, 용언이 어미를 사이에 두고 2개 이상 이어져 나타날 때입니다. 자, 본용어는 뭘 가지고 있어? 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보조용어는요, 본 뜻이 없어. 무슨 역할만 합니까? 보조적 역할만 하시. 그러면 용언이 2개 붙어 있으면 무조건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언이에요? 아니지.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 플러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글을 써붙이다 라고 하면 뭐야? 쓰는 행위도 하고 붙이는 행위도 있잖아. 그럼 뭐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띄어 써야만 합니다. 붙여 쓰는 거 허용 안 돼요. 합성 용언이 있습니다. 합성어 말하는 거죠. 그럼 합성어는 띄어 썼어요? 붙여 썼어요? 붙여 쓰죠. 붙여 써야만 합니다.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는 자, 띄어쓰을 원칙으로 하되 붙였음을 허용합니다. 근데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그래서 좀 애매하다 싶으면 용언 두 개 붙어 있으면 그냥 띄우세요. 그럼 거의 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합성 용언의 예시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보면 딱 알아. 들어오다. 이게 뭐야? 들다 오다 합쳐진 거잖아. 맞죠? 자, 그럴 때 이 들어오다를 들어 띄우고 오다라고 해요. 그러진 않죠. 얘는 들다 오다 합쳐진 말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는 말이라서 뭐가 된 거야? 합쳐진 상태로 그냥 표준어가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합성어의 기준은 뭐예요? 그냥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면 합성어입니다. 그럼 뭐는 사전에 등재가 안 돼 있을까요? 얘네 두 개는 사전에 등재가 안 돼 있습니다. 얘는 사전에 등재가 돼 있고요. 딱 그 차이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볼게요. 자, 동생이 사과를 혼자 먹어버렸다. 생각해보세요. 먹어버리다 라고 하면은 이 버리다가 혹시 버리는 걸 말하는 거야? 아니죠. 다 먹은 상태인 거죠. 이거 먹어버렸다 라고 하면 이 아워버리다가 무슨 의미인데? 아워버리다 뭐야? 완료의 의미죠. 기억나요? 아워 있다, 아워 버리다 기억 안 나요? 혹시 그때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이 충격을 잊은 거야? 안 배웠어요. 아니 뭘 안 배워? 내가 너 시험지를 봤는데 이 사람아. 진행 완료 배웠어 안 배웠어? 네, 스타일로 나고요. 넥타이를 메고 있다 뭐 이런 거. 꽃이 피어 있다. 그가 의자에 앉아 있다. 앉고 있다. 숙제를 다 해버리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 완료로 나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완료상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이죠. 뭐 마아버리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본용언은 어디 있어? 먹다에만 본 뜻이 있죠. 이러면 먹고 버렸다 이러면 먹기도 먹고 버리기도 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면 본 플러스 본이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거는 이런 걸 많이 물어보고, 이거 모의고사에서 자주 물어보죠. 본용어과 보조용어 사이에는 다른 문장 성분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서도 붙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 써서 붙이다 돼요 안 돼요? 되죠. 본용어 보조용어니 먹어서 버렸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본용어 보조용어일 때 안 되죠. 자, 그래서 본용어가 본용어 사이에는 서가 붙는 게 가능하고요. 본용어가 보조용어 사이에는 서가 붙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조동사랑 보조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 때문에 있는 거야? 얘가 보조용어이라서 있는 거야. 그럼 얘네 구분은 똑같이 뭐 하면 돼?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구분하면 됩니다. 똑같은 글자인데 문장에 따라서 보조형용사, 보조동사가 나뉘기도 합니다. 특히 부정어가 그런데 잘 보세요. 자, 먹지 않다. 않다 사이에 는 들어가는 거 가능 불가능? 먹지 않는다. 그는 도통 먹지를 않는다. 돼요 안 돼요? 되죠. 보조동사입니다. 예쁘지 않는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보조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앞에가 동사면 뒤에 보조용언도 보조동사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용어는 동사인데 보조용언이 형용사인 데도 있습니다. 먹고 싶다. 먹다는 동사지. 먹고 씹는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앞에는 보조동사, 뒤에는 보조형용사입니다. 결국 그냥 는 뒤은 붙일 수 있냐 없냐로 그냥 판단하면 됩니다. 자, 다음 본용어가 보조용어의 형태가 꼭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럴 수 없다. 잘난 체하다. 자, 생각해보세요. 얘가 이렇게 띄어쓰기 돼 있지.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없다는 뺄게요. 미안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뺄게요. 그냥 하다로만 다 고정할게요. 잘난 체하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잘난 띄우고 채 띄우고 하다가 우리가 일반적이야. 이 채를 무슨 명사라고 할 건데? 의존 명사라고 할 거야. 띄어쓰기를 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난 띄우고 채 띄우고 하다니까 하다는 품사가 뭐겠어? 동사. 잘난 띄우고 채 띄우고 하다 동사가 될 거예요. 근데 얘를요 이렇게 붙여 쓰는 게 또 가능합니다. 잘난 체하다. 미안합니다. 요것도 붙여야 돼. 5글자 다 붙여요. 잘난 체하다. 얘도 됩니다. 잘 보세요. 본, 듯, 하다. 듯도 뭔데? 의존 명사죠. 얘 붙여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붙였으면 무슨 결합이라고 볼 거야? 라고 할 때 얘는 잘난 체하다랑 본듯하다를 어떻게 결합했다고 할 거야? 이렇게 봐야 돼요. 잘나다의 잘나, 체하다의 체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잘난다 체하다라고 해서 본용어가 보조용어니 붙여 쓰는 게 가능하다고 했잖아. 먹고 싶다도 되는데 뭐도 돼요? 붙여 쓰는 것도 되거든. 먹고 싶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먹고 싶다랑 이 잘난 체하다랑 어떻게 볼 건데? 먹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본용어 보조용어 맞아 아니야? 맞거든. 붙여 쓴 거야. 본용어 보조용어. 그럼 얘도 어떻게 볼 건데? 용언 하나 용언 두 개지. 이거 이해돼요? 용언 하나 용언 두 개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본용언 보조용언인 거야. 왜 그런데? 얘는 사실은 체라는 의존명사에다가 하다가 붙어있는 형태인데 얘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 없어? 없거든요. 보조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잘나다라는 뜻의 본뜻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결합도 전부 본용어 보조용어의 결합으로 봅니다. 그러면 선생님 잘난 띄우고 체하 띄우고 하다도 그러면 본용어 보조용어네요? 아니, 이거 본용어 보조용어 아니야. 붙였을 때만 그렇게 보는 거야. 위에 있는 걸 본용어 보조용어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얘는요 잘난 채 하다거든 형태소가. 자, 그러면 뭐야? 잘나랑 하다에다가 뭐가 들어가서 중간에 다른 말이 삽입됐지. 아까 본용어이랑 보조용어 사이에 다른 말 삽입되는 거 가능하다고 했어? 불가능하다고 했어?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잘난 띄우고 채 띄우고 하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는요 사실은 채 하고 나서 뒤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채 뒤에 뭐 어떤 조사가 숨어 있어? 르이 숨어 있지. 잘나는 건데 관용어.
체를이 뭐야? 목적어. 얘는요?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잘난 체하다라고 하나로 붙이잖아? 그럼 얘 하나가 바로 뭔데? 서술어가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하다 품사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동사라고 했지. 잘난 체하다의 하다는 뭘까요? 잘난 체하다의 하다는 뭘까요? 품사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다는 접사예요. 되게 지맘대로인 것 같지? 아니에요. 다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규칙은 뭐냐면요. 어디다 적으면 좋을까? 여기다 적어봅시다. 우리말에서요.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요. 이거는 오늘 못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요거 뒤에 형태수랑 접사 부분 배우면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말에서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요. 자,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뭐만 품사를 바꿔줄 수 있느냐? 전미사. 만 품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접두사도 품사를 바꿔줄 수 있긴 한데 접두사는 한 개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이외 모든 품사를 바꿔주는 건 전부 뭐다? 전미사입니다. 전미사만 품사를 바꿔줄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꿔주는데요? 자, 지우다. 품사 뭐예요? 동사. 다 빼고 개를 넣었어요. 지우개. 개가 뭔데? 전미사입니다. 왜? 지우다는 동사인데 지우개는 명사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보는 거야. 결론적으로. 지우다는 동사인데 지금 지우다의 지우라는 어간에 개가 붙어서 명사가 됐으니까 개는 전미사야. 알겠죠? 이게 얘는 원칙인 거야. 원칙. 얘는 진리처럼 알고 있으면 돼. 진리야 이거. 자, 그럼 이 상태로 잘 보세요. 공부 품사 뭐예요? 명사죠. 공부하다 뭔데요? 동사. 결론 하다는 뭔데요? 뭐예요? 동사 파생정비사입니다. 동사를 만들어준 정비사예요.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어른, 품사 뭐예요? 명사. 어른스럽다. 품사 뭐예요? 형용사. 결론스럽다 뭔데? 정미사. 자, 우리말에서 유일하게 품사를 바꿔주는 애는 정미사밖에 없다라는 걸 진리처럼 알고 있으면 이게 당연한 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위로 다시 올라가 봐. 정미사는 붙였어요? 띄웠어요? 붙여 쓰지. 자, 잘난 체를 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띄었었기 때문에 전미사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무조건 동사예요. 그런데 잘난 체 하다라고 하면 잘 보세요. 체가 뭔데? 명사잖아. 맞죠? 명사랑 얘가 붙어가지고 용언이 됐네. 맞죠? 그럼 하다는 결론이 뭔데? 전미사가 되는 거야. 체하다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잘난 체하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뭐다? 잘난 체하다가 만난 거야. 형태소가 이렇게 끄었다고 했잖아. 그러면 잘나는 원래 그냥 잘나다야. 맞죠? 근데 문제는 이거야. 체하다가 뭔데 그러면? 의존 명사에 이거 동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체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동사가 된 거야. 파생어가 된 거지. 그래서 본용언, 보조용언의 형태로 붙여 쓰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들 작년 그 2학기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인데 안 배워서 지금 너무 생소한 거야. 알겠죠? 이거 여러분들 그 저기 비상 경영민 교과서에 똑같이 있습니다. 예시가 본들 다 잘난 체하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붙여 쓰는 본용어 보조용어의 형태도 가능하다. 근데 얘 이렇게 띄어 쓰면 본용어 보조용어는 안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 사이에 먹고 하고 씹다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보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먹고 씹다에 어떻게 할 수 있어? 먹고는 씹다 가능하지.
김첨지의 마지막 대사 혹시 기억납니까? 이년아 내가 설렁탕 가져와가지고 네가 먹고 싶다고 한 설렁탕을 사들고 왔는데 왜 먹질 못하니? 저기 운수 좋은 날에 보면 나오잖아. 맞죠? 왜 먹지를 못하니? 뭐라고 얘기해? 먹질 못하느냐고 얘기하잖아. 그럼 먹지 못하다는 데 리을이 뭘까요? 먹지를 못하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 무슨 조사게요? 보조사입니다. 르이요 목적격 조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사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왜 먹지를 못하니라고 할 때 먹지를 못하다는 목적격 조사가 아니고 보조사로 쓴 겁니다.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사.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용어의 특성은 이제 나중에 다 보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구나. 차이점. 요거 보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냐 없냐 정도까지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뒤로 넘어가서요. 요거 봅시다.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용언 여러분 혹시 작년에 불규칙 활용도 배웠어요? 비읍 불규칙, 시옷 불규칙, 우 불규칙, 그 다음에 러 불규칙, 그 다음에 배웠어? 하영 배웠어요? 용언의 불규칙 활용 시험 쳤냐고요 작년에? 싫어요. 아 했었어? 오케이 그럼 쉽네. 자 갑시다. 자 규칙 활용은 대체로 어간의 형태가 변하지 않은 다음 두 번째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어간의 형태가 변했는데 규칙 활용이 있는 게 있어요. 뭐 있는데? 어간의 형태가 변했지만 규칙 활용인 애들이 있어요. 아어 탈락이랑 으 탈락이죠. 우리가 의문의 변동에서 배웠던 아어 탈락 있죠. 으 탈락. 그 다음에 리을 탈락. 얘네도 전부 규칙 활용입니다. 규칙적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우리가 의문의 변동 현상으로 배우는 거야. 규칙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환경이 갖춰지면 일어나서.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우리가 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불규칙 활용 봅시다. 자, 불규칙 활용은요, 일단은 큰 범위, 거시적인 범위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어간 불규칙이 있죠. 대부분 불규칙은 어간 불규칙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미 불규칙이죠. 세 번째는 둘 다 불규칙입니다. 원래 둘 다 불규칙이라는 말은 없고요. 그냥 어간 어미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쓰기 귀찮아서. 자, 어간 불규칙, 어미 불규칙, 둘 다 불규칙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유형. 자, 다음 넘어가서요. 여기 있습니다. 어간이 바뀌는 유형. 자,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르 불규칙, 우 불규칙이 있는데 지금 얘네 세 개는 흔적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중세국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시옷 불규칙이 짓다, 지어, 있다, 이어야. 맞죠? 근데 얘네가 불규칙인 이유는 뭐야? 규칙도 있기 때문이야. 벗어, 씻어 이렇게 하잖아. 자, 그러면 짓다의 짓이 왜 시옷이 탈락합니까? 얘가 옛날에 뭐였기 때문에 그래요? 뭐? 뭐? 알고 있는데. 짓다의 세모. 세모! 세모. 오케이. 반치음이죠, 반치음. 맞죠? 옛날에 기본형이 반치음이었기 때문에 반치음이 받침에 있던 건 시옷으로 바뀌었고요. 원래는 이렇게 짓다야
근데 여기에 어가 붙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초성이 있는 반칙은 뭘로 변했다? 이응으로 변했거든. 소리가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불규칙의 형태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걷다, 걸어, 듣다, 들어. 근데 얻다는 얻어야. 맞죠? 자, 그 특이한, 재밌는 게 이런 거 있죠? 둘 다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묻다. 라고 하면 이제 동음 이유여죠. 서로 다른 단어. ask. 물어보다. 물어줘. 그 다음에 묻어도 있습니다. 난 널 묻어버리겠어. 라고 하면 묻어.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세국어에서 보면은 저기 뭐냐 다 흔적들이 있죠. 중세국어 때도 듣다를 들어라고 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도. 그렇죠. 왜 그렇게 했는데요? 몰라 그거는.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리을로 변하는 형태죠. 그렇지. 자, 다음에 돕다, 도와, 죽다, 주어 얘네는 전부 왜 이렇게 변하는데요? 뭐가 뭘로 변한 거야 지금? 비읍이 반모음 오로 변했죠.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야? 비읍이 옛날에 뭐였기 때문에? 뭐? 이름 연서자. 연서자. 그쵸? 연서자인데 뭔데요? 양수. 입술 가벼운 소리 뭐였죠? 입술이 뭐야? 한자로. 양수. 아니 입술. 그건 양입술이고 양쪽 입술이고 그럼 입술은 뭐야? 한자로. 순이죠. 그 다음에 가볍다가 무슨 뜻이야? 경. 그럼 합치면 어떻게 돼? 순, 경, 비읍이죠. 입술 가벼운 소리. 자, 그래서 순경은 비읍이 우리 지금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뭐로 변했다? 반모음 오나 반모음 우로 변해가지고 지금 불규칙 현상이 일어나죠. 돕다는 도와, 줍다는 주어야. 춥다는 추워고. 근데 잡다, 뽑다 이런 애들은 뭐야? 그냥 비읍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잡아, 뽑아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르 불규칙 별표. 자, 위에다 적어주세요. 어간 불규칙. 이거 헷갈리거든요. 얘가 제일 헷갈려요. 사실 위에 건 안 헷갈려. 얘가 어간 불규칙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어간 불규칙이니까 무엇의 모양이 훼손돼 있어? 그치. 어간의 모양, 다시. 어간의 모양이 훼손돼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기본형이 뭐야? 흐르다야, 흐르다. 근데 활용하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 되잖아. 맞죠? 그러면 흐르에 지금 으가 없어졌단 말이야. 맞죠? 그러고 지금 이 으가 뭘로 변했어? 리을로 변해가지고 뒷글자에 붙어서 지금 흘러가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어간의 형태가 훼손돼 있어. 그래서 어간 불규칙. 어간 불규칙 안에 뭐가 있다? 르 불규칙이 있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간 불규칙에 르 불규칙이야. 어미 불규칙에는 러 불규칙이고요. 르랑 러를 구분해야 돼요. 왜냐면 똑같은 환경에서 일어나거든요, 얘네가. 이르다, 말하다죠, 말하다. 어떻게 돼요? 일러 바치다, 일러가 됩니다. 근데 따르다는 어떻게 되는데, 기본형이? 따르다는 으가 탈락하고 따라가 되잖아. 얘는 왜 규칙 활용인데? 얘는 으 탈락이라고 하는 음운동 현상이 일어나니까. 아까 으 탈락은 뭐였어? 규칙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으 탈락이 일어나서 쟤는 규칙이고요. 얘는 불규칙이 되는 거야. 어간이 훼손됐어. 자, 다음 우불규칙이 있습니다. 우불규칙은 뭐 예시거밖에 없죠. 푸다, 밥을 푸다. 밥을 푸다인데 어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허가 됩니다. 그래서 우가 탈락하죠. 근데 우리가 우가 탈락하는 변동 현상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불규칙인 거야. 근데 주다는 어떻게 돼? 주어가 되잖아. 우가 살아있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푸다의 우는 사라져서 어가 됐고요. 주다의 주우는 살아있어서 주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부 뭔데? 어간이 훼손되는 어간 불규칙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밑으로 넘어가면 어미 불규칙이 있습니다. 어미 불규칙. 여 불규칙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에 보는 거야, 하. 어간 하에다가 어를 붙이면 뭐가 돼요? 여가 됩니다. 하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 불규칙이라고 하죠. 자, 근데 사다는 어떻게 돼? 아를 붙이면 사가 되잖아. 이것도 이제 아웃 탈락이죠. 아웃 탈락. 동운 탈락.
그래서 규칙입니다. 자, 다음 러 불규칙이 있어요. 여기도 별표 위에다가 똑같이 어미 불규칙 적으세요. 어간이 훼손됐냐, 어미가 훼손됐냐고 보는 거야. 그게 제일 편해요. 자, 봐봐. 이루다가 또 있어요. 이루다가 어떤 뜻이 있어요? 도착하다, 도달하다라는 의미가 있지. 정상에 이르러서. 그럴 때는 이 르까지 해서 이 르, 어간 다 살아있지. 뭐만 바뀌어 있어, 지금? 어미만 어에서 러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르 러라고 하면 이거는 러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푸르다는 뭐야? 푸르에다가 어가 붙어서 푸르러가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합시다. 누르 플러스 어. 누르러. 누르러가 뭘게요? 색깔. 누렇다고 색깔. 푸르다, 누르다.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왜 적냐면 얘네 세 개가 끝입니다. 러블 규칙은. 이르러, 푸르러, 누르러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위에 뭐도 있게? 누르다 해서 눌러도 있습니다. 눌러는 뭐야? 푸시. 자, 그 다음 이제 어간과 어미가 동시에 변하는 건 하나밖에 없죠. 히읗 불규칙입니다. 파랗다에 랏, 히읗 있어요. 이거는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에 다 있죠. 파랗다, 그 다음에 노랗다, 까맣다, 빨갛다 라고 할 때 히읗. 여기에 아오를 붙이면 얘네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히읗도 없어지고 아도 변해요. 그래서 파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원래는 규칙이 뭔데? 좋다에다가 좆에다가 아도를 붙여서 좋아서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지금 규칙 활용이야. 근데 파랗다는 어떻게 돼? 불규칙 활용이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입니다. 둘 다 바뀌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어말어미, 선어말 어미 있는데 요거는 그냥 다 아는 거죠. 연결어미도 알고 전성어미 얘만 봅시다. 129페이지. 자, 그래서 전성어미 뭐 있습니까?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있죠. 자, 전성어미, 전성이 무슨 말이야? 성질을 전환시킨다 이 말이죠. 성질을 전환시킨다.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일을 하기. 최선을 다하는. 꽃이 아름답게. 자,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아는 문장이죠. 그래서 전성어미가 붙어있다는 뜻은 걔는 전부 뭐라는 거야? 아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그 다음에 사람을 꾸미는 관용절, 그 다음에 피었다를 꾸미는 부사절. 자, 그러면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가 지금 문장이 어떻게 나뉘는 거야? 꽃이 피었다라는 문장이랑 꽃이 아름답다라는 문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이 형성되는 거고, 자, 이거를 바탕으로 전성어미랑 뭘 구분해야 돼요? 명사형, 명사 파생전미사죠. 구분해야 됩니다. 얘네 구분 기준이 뭔데? 우리가 문법적으로 얘기할 때 얘 구분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술성의 유무로 판단한다고 얘기합니다. 윤수를 기억나요? 난 이건 했던 거 기억나는데. 자, 서술성의 유무로 판단하는데 그럼 서술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데? 이게 그냥 내가 지금 뭐냐면 생각의 알고리즘을 그냥 좀 만들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서술성의 뜻이 뭐야? 서술어의 성질이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서술어의 성질이 뭘까요?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이 말입니다.
주어는 아직 서술어는 혼자 쓸 수 있어? 없어요. 문장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서술어는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근데 주어만 있으면 돼. 때로는 뭐도 있어야 돼. 목적어도 있어야 돼. 또 때로는 뭐도 있어야 돼. 필수적 부사어도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서술어는 필수적으로 뭘 하느냐? 다른 문장성보다 필요로 합니다. 이게 서술성이라는 말이야. 알겠죠? 이거를 바탕으로 문장을 나눠보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녀가 달리기를 바랐다 라는 문장이랑 그 다음에 달리기 대회가 열렸다. 위에 기, 밑에 기. 위에 기는 뭐고 밑에 기는 뭔데? 뭐예요? 정정. 위에 기는 전성음이야. 이유가 뭔데요? 그녀가 그렇죠. 그녀가를 주어로 필요로 하기 때문이야. 서술성을 가지고 있죠. 달리기 대회가 열렸다는 서술성이 있어 없어? 없어. 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없잖아. 맞죠? 달리는 뭐 주어가 뭐가 필요하니까 달리기. 이거는 달리기 종목 얘기하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있죠. 달리기 뭐 나는 꿈을 꿈으로써. 맞죠? 나는 그림을 그림으로써 뭐 이런 것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사형 어미랑 명사 파생 정리사의 구분이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오케이. 자, 지금 품사 다 끝난 것 같은데 뒤에 2시간 남았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용언까지 끝났네요. 129까지 해서 요 130까지 숙제로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나 숙제는 하나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뭐라고요? 답도 안 보여주구나. 기다려봐. 아니야. 너 주고 싶으면 너무 강해가지고. 다 퍼줘야지, 다 퍼줘야지. 저기 다 불러줄게요. 하영일 저기 예진이. 답이 2, 3, 4, 4, 5, 1입니다. 2, 3, 4, 4, 5, 1. 2, 3, 4, 4, 5, 1. 하나, 둘, 셋, 4명이죠. 자, 갑시다. 앞에 나와주세요.